예. 자, 좀 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거민 들어갑니다. 이 거민은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한 문제 정도 자주 나오는데. 자, 거민. 그러면 거민이란 것은 계약서에다 거민 도장 받는 거죠? 그러면 거민 계약서는 언제 필요합니까? 소유권이죠?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D페이지 넘겨놓고 칠판 보세요. 거민 대상이 되는 것하고 거민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공부를 해야 하는데 거민 대상이 되는 것은 원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계약이면서 뭐다? 소유권 이전이면서 토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토지 뭘 대상으로 한다? 이게 원리야, 원리.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매매는 계약이고 이전이 맞죠? 네. 그래서 거민 받은 게 원칙이고. 자, 교환 계약서도 마찬가지죠? 네. 증여 계약서도 거민 받아야 되겠어요? 네. 받아야 됩니다. 증여도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럼 거민은 유상, 무상 따져요, 안 따져요? 그러면 증여에 대해서 복습 좀 할게요. 2주 전에 배운 거, 이 앞주에 배운 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증여로 토지를 취득할 수도 있죠?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없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상계약이니까. 그럼 농지를 증여지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 있다고 했는데 혼자만 고개 흔든 사람이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민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잖아요. 거민 받아야 돼요. 여기는 거민계약서, 거민 대상이 됩니다. 됐어요?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라고 있고 공유물 분할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도 계약과 관련되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근데 항상 원칙이 있으면 얘가 있죠. 판결서는 계약이 아닌데도 거민 받아야 돼. 그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 있어, 없어요? 화해조서, 조정조서 이런 것도 거민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잡았어요? 이건 별도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제 아닌 거,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 정반대해서 가면 나와. 계약 아닌 거 찾아보세요. 판결 빼고. 상소, 경매, 수용. 이것은 왜? 계약이 아니니까. 또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임차권 설정 계약서. 이건 왜?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계약이고 이전은 맞는데 토지 건물이 아닌 거 있죠. 임목 매매 계약서. 매매는 맞죠? 근데 거민 안 받아.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광업재단도 마찬가지. 공장재단도 마찬가지.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거민권자는 좀 이따 배우겠지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수 구청장이거든요. 그분들이 거민권자예요. 근데 계약 당사 쌍방이나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분들이 시장구수 구청장에 가가지고 거민 안 받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쌍방이나 일방인 경우는 거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나 일방일 경우에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의제된 거 두 가지 배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가면 신고 필증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신고 필증을 교부받으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받아도 거민 받은 걸 본다, 안 본다? 본다. 이건 왜 거민을 안 받아요? 거민 받은 것으로 의제. 간주가 되니까. 그래서 거민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요. 자, 밑줄 걷을게요. 자, 516페이지 양가로 1번 거민을 받아야 하는 경우 나와 있어요? 첫째 줄 계약 원인 동그라미, 토지 건축물 동그라미, 소유권 이전 등기 동그라미. 이게 원리라고 있어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 나왔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그다음 매매, 교환, 증여 동그라미. 여기서 가장 자주 틀리는 게 증여니까 증여 동그라미. 그리고 거의 세 번째 명의신탁 해지 약정, 공유물 분할 계약도 거민 대상이 된다. 나와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후단에 판결서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도 거민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별도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 2번에 첫째 줄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밑줄 보세요. 이건 거민 받아, 안 받아? 그 이유는? 토지 건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상속 수용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는? 계약이 아니니까 안 받고.
그 밑에 후단 전세권 저당은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그럼 네 번째 줄 후단 다섯 번째 당사자 일반이나 쌍방이 국가나 자치단체 안 받는다고 나와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중간 토지거래 뭘 받으면 그 밑에 줄 중간 신고 필증 이런 의지되니까 안 받아요. 그 다음에 청색 2번으로 보세요. 거민 신청권자는 누구냐? 계약 당사자 중 1인 동그라미 그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위임을 받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사가 될 수도 있고 개공이 될 수도 있어서 개공이 될 수 있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것만 주의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거민관할청은 자 부동산 소유자 주소지라 그랬어요. 부동산 소재지라 그랬어요.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장 위임을 받은 자. 그럼 여기서 위임을 받은 자는 주로 누구요? 읍면동장. 주로 하급기관에 위임을 하거든요. 읍면동장이야. 그러니까 읍면동장도 위임 받으면 거민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위임했으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달라고 나와있죠? 네. 통지 동그라미. 여기는 승인이요, 통지? 과거에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도 출제가 됐어요. 통지만 하면 돼, 알려만 주면 된다고. 별게 다 문제야. 그렇죠?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세요. 동그라미 2번 세 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아주 좋아. 이게 뭐냐면 2개 이상은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을 이전할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뭐 천안의 거, 강남 거 이렇게. 그럼 각 시장구수구청에 쫓아다니면서 검인 받아야 맞죠? 네. 불편해 안 불편해? 그럼 한 군데에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이한다가 아니에요. 네. 마지막 주에 할 수 있었던 거라며. 그러니까 원칙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구수구청에 받은 게 원칙이야. 이게 불편하면 한 군데에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야. 과거에 또 하회한다 이렇게 또 출제가 돼서 출렸어.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한 군데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이해됐어요? 네. 그것만 주의.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민 신청 서면 제출 나와 있습니까? 네. 자, 이걸 원본이란 말을 써요. 계약서를 원본이란 말을 쓰고 판결서를 뭐라고요? 정본. 그리고 4번 두 통 제출하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줄 원본, 정본, 4번 두 통이란 단어 있어요? 네. 아,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 말은 뜻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읽어보세요. 몰랐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배웠죠? 이건 이제 거민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거의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약서를 가지고 거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의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법적 근거를 알아야 돼. 아까 거래계약서는 우리 중개사법령에서 나온 규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디서 나올까? 법적 근거가? 자, 저거 어차피 모를 건데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나와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서 계약서 기재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중개사법 시행령이 나와 있고 이건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이 나온 거예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 적어놨어요? 네. 법적 근거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이건 우리 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실무 쪽은 다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야. 됐어요? 그럼 자 보세요. 당사자는 아까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똑같은 거고 목적 부동산 아까 물건의 표시 똑같은 거고 그 다음 계약 연월 계약일 똑같은 거고 대금 및 그 지급자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똑같죠? 네. 그 뒷집은 밑줄 보세요. 평가액 차액 정산 이거 하고 개공 밑줄 보세요. 아까 거래계약서는 개공이 필요적 기재사항에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거민 받으러 갈 때는 개공을 적었고 가야 돼. 개공 소개로 했으면. 이해됐어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건계약은 똑같고, 두 가지만 몇 줄 거놨어요? 예, 나중에는 이제 거래계약서, 거민계약서 이렇게 비교도 해야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 첫째 줄 후단. 자, 거민권자가 거민할 때는 실질적 계약 내용까지 확인해요. 형식적. 이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형식적 요건 구비만 확인한다. 이 지문. 시험 자주 나온다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지체 없이 거민. 그 위에 필요적 기재사항 이런 거 있으면 거민 해준다고.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번, 3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청색 3번 있어요? 네. 양갈 1번 4줄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등기 점유할 때 그 말이에요. 그럼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검열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지문이 핵심이야. 세 번째 줄 중간. 먼저 체결된 계약서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이 지문 진하게 동그라미 치시고 이걸 위반하면 1년 이하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간다. 벌칙까지 알아야 돼.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체결된 계약서부터 검열 받으라.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좋아, 전혀 못 반응해. 쉽냐, 어렵냐 물어보면 꽉 다 물어본다. 왜? 이제 2주 일요일 날 시험 보는데 점수 안 나오면 창피하다. 쉽다 해놓고 점수 안 나오면 창피하니까. 알죠? 그렇죠?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잘 보세요, 시험은.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들어갑니다. 5절 제목이 뭐요? 지금부터는 어느 시간으로 들어왔어요? 민법 시간으로 왔어요. 이거 민사특별법이잖아요. 실명법도 민사특별법, 주임법, 상임법 다 민사특별법이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 민법은 민법대로 같은 법이지만 포인트가 약간씩 달라요. 공부 범위랄지 방향이. 그러니까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해야 되고 민법은 또 민법대로 해야 되고.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실명법 들어가는데 오른쪽 페이지 명시탁 약정이란 개념이 있어요? 네. 네 줄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생각하고 읽으세요. 자, 그 네 줄 읽는데 시간 엄청 걸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강의 들어본 게 빠르죠? 네. 그렇죠? 자, 그러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자, 보세요. 명시적 약정이란 말은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를 하고 명의만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나무 명의로 옮겨놓게 되는 합의를 말해요. 합의하는 게 약정이고 그럼 명의를 맡기는 사람 명의 신탁자, 맡은 사람 명의 신탁자, 줄여서 명신, 명수. 자, 그러면 이 법을 공부하면 용어 끝났어요. 이 정도 용어 알면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자, 약정 개념, 신탁자 개념, 수탁자 개념. 용어 끝났죠? 네. 그럼 이제 공부해도 돼. 여기서 용어 많지 않아서 좋네. 자, 끝.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이렇게 타인 명의로 등기하라는 거요? 하지 말라는 거요? 그래서 이제 그 3번에 보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있어요? 네. 이 두 줄이 근본 취지야. 밑줄 보세요. 누구든지 부동산 물건 동그라미. 자, 물건 동그라미 쳤어요? 네. 물건이 뭐요? 전세권, 저당권. 안 적혀 주신 분만 적어. 전세권, 저당권, 그 밖에 물권. 전세권, 저당권, 그 밖에 물권. 적었어요? 네. 소유권도 당연히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후단에 등기 동그라미 있어요. 등기는, 이건 이전 등기를 나무 명의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나무 명의로 하면 걸려요, 안 걸려? 걸려요. 그 등기 밑에 적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까지 적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가등기. 이거 다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 취지고. 그러니까 실명 등기하라 이 말이에요. 원래 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이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 동그라미. 제외되는 거에 세 가지가 돼 있어요. 자, 제목만 찍으세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2번 상호 명의신탁. 세 번째 무슨 재산? 신탁조. 이 세 가지는 제외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뭐다? 제외. 제외되는 것하고 특례하고 구별해야 돼. 이건 아예 다른 법이 적용되든지 하지 이 실명법 적용받지 않아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상호명의신탁, 신탁세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있어요? 자, 이건 특례 동그라미. 종중 배우자 종교 특례.
이 특례라는 것은 명의신탁인데 조건을 갖추면 효력 인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명의신탁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조건만 갖추면. 그러면 그 조건이 뭐냐? 일단 2번. 2번에서 양가리 1번에 있어요? 조세 포탈이 아니야 되고 강제 집행 면탈이 아니야 되고 법령 제한 회피가 아닐 경우에만 두 번째 줄 효력 인정 동그라미 등기 유효 동그라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특례 규정의 조건을 갖춘 특례 규정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그 특례 옆에다 적어. 유효한 명의신탁이라 그래요. 유효하다. 그럼 조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무효가 앞으로 별건 다 무효거든요. 근데 이 조건을 갖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그래서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말을 써요. 무슨 명의신탁? 그러면 525페이지 예제 9번을 한번 보세요. 예제 9번은 문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그러면 이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무효를 배우면 이거 특례를 말하는 거예요. 특례.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특례 관련 문제라고. 이해됐어요?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표현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기 남편 앞으로 이렇게 명의를 옮겨 놓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이것은 명의신탁인데 조세 포탈이 아닐 경우 이런 경우는 효력을 인정한다 이 뜻이야. 이해됐어요? 근데 조세 포탈이면 명의신탁으로 처벌받아요. 이게 바로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세 가지가 있어요. 특례입니다. 특례. 특례하고 제외된 건 구별해야 돼.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4번 유형 들어갑니다. 자, 명의신탁 유형은 이거 2자간이요. 이게 몇 자간? 2자간 등기 명의신탁. 두 사람 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7번 보세요. 이 약정은 무효겠습니까? 유효겠어요? 실명법에서는 다 무효로 보고 있어요.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명법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러면 소유권이 가백에 복귀한다는 소리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죠? 근데 말소 등기 하기까지는 겉으로는 의리 소유자로 돼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의리 내 것이다라고 팔아먹어 봤어요. 그럼 제3자가 샀거든요. 누구요? 제3자가? 병.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취득합니다. 선의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 불문? 알고 샀더라도 취득. 모르고 산 걸 선의, 알고 산 걸 악이라거든요. 명의신탁 사실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그래서 이 법에서는 뭐냐면 약정무효, 등기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그 말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은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 그죠? 그러면 을은 지금 남은 물건 팔아먹었잖아요. 받은 돈이 있잖아요. 이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 물건은 어차피 병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건 횡령으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앞으로 아닌 걸로 바뀌겠지만 판례가 아직 안 바뀌었어. 이자간은 횡령으로 봐야 돼. 이자간.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주의해 볼 거예요. 뭐냐면 이 매매 계약은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 매매가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무효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아, 그렇지. 이 병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그러면 반사회질서 위반, 민법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개념 잡았어요? 네. 아, 그 말이다. 그래서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죠. 그럼 멍크. 자, 양가로 2번 밑줄 보세요. 양가로 효력 나와 있어요? 두 줄.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약정하고 등기 둘 다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약정도 무효, 등기도 무효. 그래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 기속한다. 나와 있습니까? 네.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신탁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는 안 돼요? 약정 자체가 무효이니까. 거기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자,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밑줄. 수탁자가 수탁부동은 제3자에게 뭐 했어요? 그러면 수탁자는 무슨 죄? 횡령죄 동그라미. 그 받은 이익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밑줄 걷어요? 여기까지 밑줄 걷죠? 그러면 이건 밑줄 걷어 안 걷어? 안 걷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앞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519페이지. 명의신탁 약정 의 밑에 양가리버 효력이 있어요? 그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약정에 따른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거요. 그리고 그 밑에 부연 설명 있잖아요. 선악불문 동그라미. 선악불문하고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자는. 이게 부연 설명이잖아요. 됐어요? 알고 사투로 취득. 그리고 그 밑에 계속 밑줄 그어봐요. 다만 수탁자로부터 신탁자를 매수한 제3자가 수탁자 배임행위에 뭐 했을 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뭐가 된다? 무효. 그렇지 않으면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그 뜻이라고. 거기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방금 밑줄 그은 거 있잖아요. 이건 공통이야. 어떤 명의신탁이든 공통이라고. 개념 잡았어요? 네, 그 말이에요.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들어갑니다. 칠판 보세요. 몇 자 간? 자,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원소유자라 그래요. 무슨 소유자? 원소유자로 하면 재미없으니까 내가 옛날에 뭐라 그랬죠? 그렇지. 다시 한번 시작. 이제 그렇지. 원소유자 그래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한번 해봐요. 원소유자.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서 내가 되게 기뻐요. 좋았어요. 매매가 있고 매수를 했어요. 그럼 샀죠? 그럼 이전 등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하기 싫다고 신탁을 합니다. 동생인 병에게 맡아달라. 수탁자가 되고, 그래서 둘이 합의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요. 이게 3자간이야. 3자간. 그러니까 을이 샀으면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병에게 맡아달라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둘이 합의해서. 그럼 건너뛰었어, 안 끝냈어요? 이걸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그 제목 옆에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같은 말이에요, 3자간하고.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표현해요. 그죠? 자, 그럼 이 약정은 무효, 유효? 약정은 다 무효예요. 등기는? 무효입니다. 여기도 약정 무효, 등기 무효예요.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볼게요? 원소유자. 무효니까. 그러니까 을이 자기가 직접 샀잖아요.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을이 누구를 대의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해. 복귀되죠? 근데 이 매매 자체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 그러면 복귀되면 이제 을이 그때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되찾아올 수가 있어, 없어? 있어. 이런 관계가 됩니다. 개념 잡았어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징역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없다? 몇 년하고 몇 년? 징역은 몇 년? 5년. 벌금은? 2억이요. 보통 우리가 벌금, 그럼 우리가 무슨 3천이 최고죠? 근데 이 실명법 위반하면 억 단위로라. 벌금 자체가 억 단위야. 이게 명의신탁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신탁자를 보여줘요? 제3자를 보여줘? 제3자. 신탁자 보호 안 해주잖아요. 제3자를 보여주지. 알고 샀더라도. 개념 잡았어요? 네, 좋아. 이제 갑자기 더워져. 됐어요? 그 다음에, 아니, 아침에 되게 춥더니 오늘 날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명의를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선인 경우만 취득해요. 선악불문. 그러면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로 봐요? 안 봐요? 안 봅니다. 판례가 뒤바뀌었어요. 왜 안 보겠어요? 횡령죄 개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남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안 된다고 판례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횡령죄 안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
그래, 더 줄이면? 그렇지, 행 X. 그렇죠. 행령제 X를 더 줄이면 행 X 그렇게 표현해요. 자, 행령제 안 됩니다. 끝났어요. 몇 줄 거드릴게요. 양가로 2번 효령 나와 있습니까? 첫째 줄을 몇 줄 거세요? 약정하고 등기 둘 다 무효입니다. 둘 다 무효고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기속한다. 매도인에게 기속한다는 단어 있어요? 네. 자,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취득 원인 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끊어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유효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매매 계약을 말하는 거죠. 유효다 이 말이고,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보존을 해서 누구를 대의해서? 매도인 대의 동그라미. 매도인을 대의한다는 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복귀됐죠? 원소유자 등 원소유자 상대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야. 직접 이전 등기는 못하고 먼저 말소 등기를 대의해서 하고 복귀되면 이전 등기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동그라미 3번 세 번째 후단 횡령죄로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에다가 몇 줄? 이제 보셨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계약명의 신탁 들어갑니다. 무슨 명의 신탁? 계약명의 신탁. 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소유자. 근데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보통 갑이 나오면 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병에게 팔아먹었을까? 아니, 매도자 마음이라고 했어요. 아, 파는 사람 마음이라고. 정상 거래죠.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봐? 을이? 그래, 이때 숨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디가 숨어 있어요? 장독 뒤에 숨어서 돈을 대줬어요. 돈을 대줘서 자금을 대줬어요. 명의를 맡긴 사람 명의 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대주면 병 명의로 사놓으라는 거지. 그럼 겉으로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 이게 이제 계약명의 신탁. 이 말이 들어가면 다 계약명의 신탁이야. 그러면 둘이 합의했어 안 했어? 그럼 이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 약정은 셋 다 무효예요. 그럼 이 등기가 문제되잖아요. 등기는 무효 유효? 무조건 유효가 아니라 둘 간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소유자가 몰랐을 때는 유효. 그러면 갑에게 소유권 복귀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알면 무효입니다. 가르쳐주면 알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무효예요. 개념 잡았어요? 근데 대부분 이건 아는 걸 전제로 해요. 모르는 거. 모르는 거. 그래서 시험 나올 때도 대부분 가로 열고 몰랐다. 이렇게 나와. 이해됐어요? 아니, 안 가르쳐주면 모르거든. 계약명의신탁 되게 모르는 걸 전제로 해. 왜 장독 뒤에 숨어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 그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독을 깨워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제3자 정도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선악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령으로 봐, 안 봐? 왜 안 본가 생각을 해봐요. 행령죄를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선인 경우는 유효잖아요. 자기가 팔아먹었으니까 행령이 아니고. 그죠? 무효인 경우는 아까 남은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로 볼 수가 없으니까 행령죄 객체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여튼 된다 안 된다? 아, 그래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체크하러 갈게요. 좋아요. 하루 종일 찍어도 좋았어요. 됐어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계약명의 신탁 양갈 2번 효력 나와 있습니까? 네. 선이 있어요? 네. 매도인과 매수인. 자, 갑하고 병. 법률 관계는 선인교는 무효, 유효? 유효. 두 번째 주로다 물권 변동 유효. 등기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유효 동그라미 쳤어요? 네. 두 번째 후다 물권 변동 유효. 거기만 체크. 그다음 니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신탁자하고 수탁자 약정을 말하잖아요. 네. 이건 무효, 유효? 무효. 약정 무조건 무효. 그러니까 디귿 세 번째 줄. 디귿 세 번째 후다 행령죄를 구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줄? 자, 2번 매도인이 뭐일 때? 악일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 법률관 두 번째 줄 물권 변동 무효 동그라미. 두 번째 후다 물권 변동 무효. 악일 때는 무효고.
그리고 니은 신탁자하고 수탁자 법률 관계 있어요? 약정이니까 당연히 무효. 무효 동그라미. 디귿 행령죄다 아니다? 아니다. 끝났어. 그 다음에 벌칙 들어가 볼게요. 뭐 들어간다? 벌칙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벌칙도 우리 과목을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게 명의신탁자고, 이게 수탁자잖아요. 등기. 자, 그러면 이 법은 명의신탁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탁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얼마 부과돼요? 아무 데나 갖다 붙여. 과징금. 최대 부동산 평가 30% 범위 내. 범위 내입니다. 30% 룰이 아니에요. 20%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신탁자에는 과징금 들어가, 수탁자에는 이런 게 없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과징금 부과받으면 자기 앞으로 빨리 실명 듣기 해야 돼. 해야 되거든요. 근데 1년간 안 해봤어요. 왜 안 해본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된가 보려고 했더니 이행강제금이 또 10% 또 뺏어가네? 그러면 다 뺏기죠? 그러면 처음에 과징금 부담을 실명 듣기 안 하면 이행강제금 10% 뺏어가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어떻게 된가 보려고 안 했더니 이제 다 뺏겨. 근데 갑자기 화가 치솟는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해보자. 그리고 다시 1년 또 안 해봤어. 이때부터. 1차 이행강제금 다시 1년 경과하면 얼마 또 뺏어가? 20%또 뺏어가 버려요. 수탁자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대신 벌칙은 둘 다 있어 없어? 있어. 벌칙이 또 들어가요. 벌칙이 여기는 5년 이하의 징역하고 2억 원 이하 벌금. 여기는 3년 이하의 징역하고 1억 원 이하 벌금. 수탁자에게도 징역 벌금 들어가요. 5이 3일이야. 5년하고 2억, 3년하고 1억. 개념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신탁자에게는 이제 과징금, 이행강제금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됐어요? 그럼 계산해봐. 다 뺄게요, 안 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밑줄 그로 가야 다 끝났어요. 자, 벌칙에서 5년하고 2억 있어요? 1번만 체크하세요. 신탁자. 뭔 탁자? 2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탁자에게 5이. 그 다음에 2번 3년하고 1억은 누구에게만? 수탁자에게만 들어가고. 양보규정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고. 자, 오른쪽 페이지 과징금 있어요? 30% 뭐요? 범위 내까지 알아야 돼. 를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1번만 체크하세요. 신탁자에게 과징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수탁자에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2번은 뭐 상식으로 읽어도 되고.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행강제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행강제금은 주어 보면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 과징금을 부과받는 자 아까 명신탁자 이 사람들. 그러면 1번에 보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몇 년 경과하면? 10 동그라미. 2번에 1차 이행강제금부터 다시 1년 경과하면 20. 그렇게 나와있죠? 끝. 아, 그거 지금 이 칠판에 적힌 건 다 했잖아요. 그럼 4번 제목 읽으세요. 장기 미등기자 개념은 첫째 건 3년 동안 등기 안 한 사람. 아까 이전 등기 며칠이나 하라 했어요? 60일. 근데 3년 동안 등기 안 한 사람 장기 미등기자. 개념 잡았어요? 그럼 벌칙이 두 번째 줄, 과징금은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양가리 2번 이행강제금, 3번 5이. 그러면 따로 공부하지 말고 신탁자 벌칙하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은 같다 다르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 따로 공부하지 말고. 명신탁자 이거 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벌칙이 같다 이 말이야. 같다는 말이 벌칙이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 공부하지 말고 신탁자 벌칙하고 장기 미등기자 벌칙은 같다 그러면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어요. 실명법은 제재까지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모의고사 계속 나올 거예요. 민법에서 나오든 중개사법에서 나오든 공시법에서 나오든. 근데 계속 틀려버리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그죠? 거의 자주 나와요. 매월 거의 나올 거예요. 어느 과목에서 나오든지. 이해됐어요? 근데 자꾸 틀려버리면 안 된다고.
이제 맞으려고 노력해봐요. 너무 심각해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넘어갑니다. 이걸 줄여서 뭐예요? 주임법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 주임법도 마찬가지. 포인트가 민법하고 조금 달라요. 내용은 뭐 비슷한 건데, 범위랄지 이런 포인트가 조금 다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해봐야 되는데, 이제 주임법에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고, 상임법에서 한 문제. 한 문제씩 나와, 우리 과목에서는. 민법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럼 이제 칠판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됩니다. 무슨 건물? 주거용 건축물에만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거. 근데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상 주거로 쓰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공부상은 뭘로 돼 있든 관계없어.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면. 자,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래,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라고. 주택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봤어요. 이게 점포고, 이게 주거로 쓰고.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주임법 적용돼, 안 돼? 됩니다. 주된 부분이 주거가 돼야 돼요. 근데 가게 하면서 방 한 칸 딸려 쓰는 건 안 돼. 어디까지나 주된 부분이 주거가 돼야 돼. 적용돼요? 그럼 애국인도 조건만 갖추면 주임법이 적용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들이 있죠? 어떤 법인만 주임법이 적용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적용되고, 또 지방공사 적용되고, 중소기업법인, 이 법인들은 적용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반 법인 같으면은 법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그 직원들이 들어가서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춰도 대항력도 없어요. 됐어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하잖아요. 이 법인이 선정하는 입주자가 들어가. 그리고 주택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 말이야. 이 법인들만 그래. 됐어요? 네. 그러면 하나 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전세금 주고 전세 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 그래?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라 그래. 그럼 주임법 적용돼? 예, 이건 임대차. 특수한 임대차. 미등기 전세는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면 전세권하고 틀려요. 전세권이라는 건 전세권 설정 등기 끝난 거잖아요. 미등기 전세는 채권적 전세가 그래갖고 주임법을 적용받아요. 자, 이것은 하여튼 일부가 됐든 하여튼 적용받는 거고. 근데 우리가 여행 가서 일시적으로 빌려 쓸 수 있어, 없어요? 일시 사용 임대차가 명백하면은 주임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적용 범위예요. 끝났어요. 자, 몇 줄 안 되죠? 자, 몇 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재는 많이 기억해 있는데. 자, 몇 줄 거드릴게요. 525페이지 청색 2번 적용 범위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주택임대차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 적용한다. 이 지문.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서 적용한다. 여기까지. 밑줄 보세요? 네. 자, 동그라미 2번 주어. 사실상 주거 동그라미. 사실상 주거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 인적 범위 나와 아니 동그라미 3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임차주택 일부가 점포, 사무실, 창고, 공장,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이 경우 전체적으로 주거용 부분이 뭐가 돼야 돼? 비주거용 부수적인 경우. 이걸 말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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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말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인적 적용 부분 첫째죠. 애국인도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말. 이쪽 보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세 줄 밑줄 보세요. 법인이 임차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를 구매한 경우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그러면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법인이 일정 요건을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 법 적용받을 수도 있는 바, 것까지 밑줄 보세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기억, 니은,
동그라미 4번이야. 기억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니은이 지방공사. 4번이 중소기업법인. 이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주임법을 적용한다 이 뜻이에요. 자, 양가로 3번은 제목만 밑줄 그으세요.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된다는 말 있어요? 오른쪽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아, 시험 보면 앞으로 잘 나올 거예요. 잘 봐봐. 자, 그 다음에 존속기간 보장 들어갑니다. 존속기간 다 알죠? 주임법은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임대인은? 안 돼. 임대인은 2년에 구속되는 거예요. 임차인은 1년 주장할 수 있고 2년 주장할 수 있어. 관계없어요. 2년 미만으로 정해도. 그래서 이제 그것만 주고. 첫째 줄 두 번째 밑줄 보세요. 첫째 줄 두 번째 줄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는데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 동안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럼 반대서 하면 임대인은 안 돼.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대인 보증금 안 돌려줘. 그럴 수도 있어 없어? 그죠?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존속한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한데, 자,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럼 임차권은 소멸한 거의 원칙이야. 근데 주의할 것이 단서가 있잖아요. 보증금 다 안 받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 대항력이 있다는 이 말이 중요해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저당보다 임차권이 먼저 설정된 것은 대항력이 있거든요. 그런 건 소멸하지 않아. 근데 저당권 밑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해야 그 말입니다. 자, 이 페이지 넘어가세요. 청생이 뭐 법정갱신 또 나왔네. 자, 법정갱신 한번 봐드릴게요. 법정갱신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쓰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럼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린 사람을,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을 지금 점유해서 살고 있죠?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몇 개월서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라 그랬고, 임차인은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하라 그랬죠? 안 하면 법정갱신, 자동갱신이 돼버려요. 그죠? 그러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잖아요. 동일. 계약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엇은 달라져? 기간.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요. 그러면 묵시적 갱신된 이후에 계속 그러면 임차인도 2년 살아야 돼? 아니죠.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갱신된 이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누구에게 유리해? 그죠?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사람이 몇 기 차임 연체하면? 2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갱신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주임법상 법정갱신 제도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도 이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 없어? 있죠. 차이가 뭐예요? 당초 차이. 아니, 상기는 법정갱신에서는 절대 안 나와. 계약갱신 요구에서 나오지. 그거 아니고 이 법정갱신에서 차이. 자. 기간이? 그래, 기간이 1년. 이거 차이지. 오, 좋아. 또 5년까지는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나와. 법정갱신 나온 거 아니냐고. 아무 때나 갖다 들이대면 안 되고. 또 야, 1, 2월 달에 해줬어요. 1, 2월 달에 이야기 했는데. 여기.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 다 잊어먹었죠? 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통지한다는 게 어. 상법에 없는 이거 없답니다요. 이 규정이 상임법에 없대. 1개월 전 임차인 쪽에서는 이 규정이 없어. 나도 처음 알았는데 여기서 이게 없대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상임법에서 하루 전이라도 나가겠다 하면 돼. 그럼 갱신이 안 돼요. 근데 주임법은 최소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자, 이거 비교해서 공부해야 돼. 비교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 일단 법정갱신 보세요. 528페이지. 자, 첫째,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그 지문 밑쪽. 그럼 네 번째,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몇 개월 전? 이 규정. 그리고 그 밑에 몇 년? 2년. 이건 주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차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몇 개월 후? 3개월 후. 효력 발생. 이쪽 것이고. 그 다음에 예적으로 몇 기 차임 연체? 2기. 그리고 후단에 현저히 위반. 안 된다고 나와있죠? 그럼 이제 554페이지. 554페이지를 보면 상임법상 법정갱신 제도가 있어 없어? 554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양가 1번처럼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몇 개월전 몇 개월 전? 그러면 똑같죠? 네. 근데 임차인이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그 규정이 있는가 찾아봐. 없어. 그거에 없다고. 그리고 기간은 세 번째 후단 몇 년? 1년. 3개월의 효력 발생은 똑같죠? 그래. 그거 차이야. 그러니까 이 기간 1년 이거 차이하고 매수인 쪽에서 아니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잘 짚어야 돼. 법정갱신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이걸 잘 공부를 해봐. 자, 상임법 법정갱신 끝. 자, 그럼 다시 원위치로 봤어요. 아까 거기 주임법으로 넘어가요. 아까 몇 페이지 하다 넘어왔어요? 528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529페이지 대항력 넘어갑니다. 뭘로 넘어가? 대항력은 딱 세 가지만 알면 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알면 되는데, 자, 보세요. 대항력 요건 알아야 돼. 대항력 요건 알아야 되고, 효력 알아야 되고, 내용 알면 돼요. 그럼 대항력 요건은 뭘 갖추면 돼요?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이건 이제 앞으로 주주로 할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가면 주민등록 할 시간이 없어. 주주로 끝내야지. 진짜. 주주. 그러죠. 언제 이거 읽을 시간 없어. 주주로 끝내야지. 두 글자로 끝내야지. 몇 글자요? 9글자로 끝내면 안 돼. 그러면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됐어요? 그러면 세대원 일부만 전입해도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다세대 주택은 동호수까지 기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집원하고 동호수, 다가구는 집원만 기재를 해도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럼 효력은 이길 몇 시? 0시. 내용이 뭐예요? 대항한다는 거. 못 나가요, 못 나가. 아주 좋았어요. 자, 보세요. 이 주택하고 우리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주택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임대인이고, 이건 뭐예요? 임차인. 그러면 이 사람이 제3자에게 팔 수 있어 없어요? 병에게 팔았다. 근데 이거 매매뿐만 아니라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잖아요. 통틀어서 양도인, 양수인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사가지고 내 주택 내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주를 갖추고 있으면 못 내놔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요. 못 나가가 대항력이라고. 그러면 왜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을 해요? 그 이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군요. 그럼 권리만 승계해야 돼요? 권리는 다 승계돼. 다 승계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도 여기다 돌려주고 보증금도 여기서 찾아가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눈물 나옵니까? 네. 무슨 눈물?
그렇지. 기쁘면 뭐. 자, 그러면 이 승계를 막을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럼 승계를 막을 수가 있는데, 양도 사실 한때부터 상당히 얘기하는데 이의제기하라 그랬어요. 이의제기하면 승계를 막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종합 정리할게요. 대항력 요건이 뭐라 했어요? 주주. 효력은 얘기를 몇시? 0시. 내용은 못 나가. 끝.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양가로 2번 대항 요건 첫째 줄우단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주주 동그라미. 양가로 2번 첫째 줄우단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주주 동그라미 쳤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날로부터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 다음 날이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0시. 됐어요? 네. 그 말이고. 자, 양가로 3번은 어차피 이거 뭐 경매까지 하면 다 알게 돼요. 이것은 볼 필요 없고. 자, 뒷에 넘어가세요. 자, 청색 2번에 보면 임대인 지위 승계 있어요? 네. 자, 동그라미 1번 첫째 좀 있었어요. 임차수 매수인 상속 경매도 권리를 승계한 자, 권리를 승계한 양수인을 말하죠. 임대인 지위를 뭐 한 것을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지문하고.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판례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자, 오른쪽 양가로 2번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제기 있어요? 네. 두 줄 밑줄 그으세요. 임차인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임차주 때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무슨 기간 내? 뭘 제기하라 했어요? 이의제기. 그래서 승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만 몇 줄 번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항력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 그러면 그 4번 제목 읽으세요. 이제 보증금 회수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1번이 확정일자에 의한 무슨 변제? 자, 536페이지를 보세요. 536페이지 보면은 소액 보증금 일정액 나와 있어요? 네. 자, 이걸 최우선 변제라네. 그러면 이제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하고 536페이지를 먼저 하고 531페이지 할게요. 네. 그럼 이제 그 최우선 변제를 먼저 볼게요. 자, 최우선 변제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최우선 변제 요건이 있어요. 요건. 그리고 효력이 있는데 최우선 변제 요건은 주택의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을 갖추고 또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대신 뭐가 들어가? 소액 보증금. 소액 보증금은 어차피 우리 실무 쪽에서는 다 외워야 돼요. 이해됐어요? 실무 쪽에서는 어차피 알아야 되니까 뭐 당장 암기 안 되더라도 일단 그냥 들어봐. 자, 서울에서는 얼마? 특별시에서는 1억 원 이하 중 3,400입니다. 그래서 1, 3, 4 이렇게 암기하면 편해요. 과밀 억제권역은 8천만 원 이하 중 2,700을 8, 2, 7 왼쪽 도표에 나와 있어요. 자, 광역시하고 안산, 용인, 김포, 강주, 세종시까지 들어가죠? 6입니다. 6천만 원 이하 중 2천. 6, 2. 그 밖의 지역은 5천만 원 이하 중 1,700이 될 것입니다. 517 그래. 자, 이건 이 제목들도 그냥 한번 들어봐. 그러면 효력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선순위?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누가 먼저 배당 받아가느냐? 이 배당을 말하거든요. 그럼 선순위보다 우선한다는 뜻이 뭐예요? 이 주택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선순위가 저당권이 설정됐고 두 번째가 임차권이요. 보증금 1억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그럼 서울에서는 1억 원 이하 중 얼마까지 최우선인데? 3,400만 원만큼은 저당분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최고 먼저 배당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봐보세요. 최우선 변제는 자, 주택가액, 경락가액 얼마 범위 내에서만 인정돼? 2분의 1만 인정돼. 그럼 1억이면 5천 가지고 최우선이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5천만 원 남았어, 안 남았어? 그것은 순위가 빠른 사람이 먼저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소액일자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아, 안 좋아? 왜? 확정일자 받으면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유지가 되잖아요. 안 받으면 최고 밑으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소액 임차인도 확정일자 받으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받으라래. 뭐 큰 돈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는 이거 알아야 되고, 그럼 하나 더 알아야 돼. 이건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주주는. 그렇죠? 우리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개시 결정 하잖아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갖춰야 돼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더 쉽게 표현하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추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주주 갖춰야 할 시점을 알아야 돼. 됐어요? 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 3,400이 최우선이 되잖아, 서울에서. 이것은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될까? 안 해도 갖다 줄까? 배당 요구 해야 돼? 법원에다 돈 달라고 해야 돼? 네,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할 채권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소액 보증금은 끝났어요.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체크할게요. 자, 의 세 줄만 적으세요. 536페이지 의 소액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의 일정에 대해서 경공매 시 다른 담보를 묻고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걸 줄여서 최우선 변제를 합니다. 자, 자신은 보증금 일정액, 소액 보증금을 말합니다. 서울에서 3,400을 말한다고. 그 다음에 양가 2번 요건 도표 있습니까? 자, 서울은 얼마? 134. 과밀 억제권요? 827. 광역시하고 세종시. 세종시만 좀 동그라미 쳐보세요. 6입니다. 62. 그 밖의 적은 517. 이건 최근 건 알아야 되고, 오른쪽 도표는 그 전 것이에요. 소액보증 자주 바뀌잖아요. 이것은 참고만 하시지,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울 수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그 제목이 대항요건 구비 있잖아요. 두 번째,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 동그라미. 주주를 갖추라, 이 말이야. 그러면 주주는 최우선이 되려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추라, 이 말이고, 후단에 언제까지 계속 존속하라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 계속 주주가 갖추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보호금액, 주택가액이 얼마?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 반 또 남았잖아요. 그것은 순위가 빠른 사람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 그러니까 뒤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래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세 줄 적으세요. 확정일자는 최우선 변제를 받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 임차인에도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다른 담보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으면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이 뭐다? 왜? 확정 갖추면 순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적으세요. 2번 배당 요구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후단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여야 한다. 소액 임차인에도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거기까지 몇 적었어요? 예. 자, 최우선은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531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우선 변제. 우선 변제 있어요? 자, 우선 변제 들어가 볼게요. 우선 변제 요건이 있고 효력이 있습니까? 우선 변제는 뭘 갖춰야 돼? 주택의인도, 주민등록,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됩니까? 안 갖춰야 됩니까? 이걸 약칭해서 뭐라 그래? 주주? 뭘 강조? 확 강조. 그래서 남 뒤따라가다 주주 확 해봐. 그럼 깜짝 놀라면 공부한다고 이야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혼날 수가 있어. 자, 주주 확. 그렇지. 그러면 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동주민센터. 요즘은 동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주민센터가 가장 간편하고 좋죠. 그리고 읍면사무소,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주민. 아, 받을 곳이 많아요, 저거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편한 데가 동주민센터. 그죠? 그럼 확정일자를 이렇게 부여해 준 기관 있잖아요. 그럼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부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돼. 차인보증금이 얼마, 언제 확정일자 받아가나 이런 작성을 해서 비치를 해요.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임대차 관계 이해관계 있는 자 있잖아.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그 정보를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동의 받는단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거 차이. 그리고 확정일자 받을 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많지는 않지만 수수료 납부합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하나 더. 자, 7번 보세요. 그럼 확정일자 효력은 당일날 발생해요? 이길날 발생합니다. 이게 효력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잖아요. 이 우선 변제적 효력,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이 효력은 당일날 발생한다? 이길날 발생한다? 당일이에요. 근데 당일은 당일인데 조건이 있죠. 이 대항력을 갖춘 걸 전제로 한 당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데, 자, 봐보세요. 7번 봐보세요. 확을 1일, 2일날 받았어. 그러면 이건 당일날 발생해요? 네. 2일 받은 즉시 발생해요. 왜 그러면 이게 2일날 0시에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9시 넘어서 받을 거니까 받은 즉시 발생한다고. 이건 당일이 맞죠? 왜? 대항력이 갖춰졌으니까. 근데 이제 이 1일 확정일자까지 다 같은 날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1일날 발생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이것은 2일날 발생해요. 2일날 몇 시? 왜 이것은 받은 즉시 발생하지 않아? 이것이 다음날 몇 시에 발생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때 발생한다요. 1일날 받았어도. 이게 이제 배당 순위에서 중요해요. 이해됐어요? 이 사이에 저당권자 끼었으면 누가 먼저 배당받았냐 그 문제잖아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당일은 당일인데 대항력이 전제된 당일이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그러면 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도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해야 되죠? 아니, 소액 임차인도 하는데 당연히 배당 요구해야지. 배당 요구해야 돼. 배당 요구해야 할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고 살다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 그러면 자기가 산 주택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없어? 보증금 돌려받기 위해서. 있어 없어? 바로는 안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집행권, 판결서 같은 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걸면은 판결서 나와 안 나와?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지 확정일자 그 자체만으로 경매 신청 못 해. 이해됐어요? 근데 우리가 전세권 있잖아요. 민법에서 전세권. 그럼 전세금 안 돌려주면 그걸 근거로 경매 신청할 수 있어? 그건 가능해.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채권이잖아요. 확정일자 받아도 바로 경매 못 들어가. 이해됐어요? 네. 자, 밑줄 볼게요. 끝났어요. 자, 531페이지 양가로 1번 의 있습니까? 대항요건 동그라미, 이게 주주입니다. 두 번째 줄로 확정일자 동그라미, 주주 확. 세 가지 갖추면 경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후순위 권리가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자, 대표에 넘어가세요. 양가로 2번 확정일자에 대해서 많이 적혀 있죠. 네. 자, 1번 확정일자 받는 겁니다. 주택소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중인 많죠? 네. 근데 가장 간편한 데가 동주민센터.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확정일자 부여 기관은 주택 소재지는 어디고 언제 받아갖고 차임보증금 확정일자를 작성해서 비치하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번 확정일자는 어떤 형식으로 표현하냐. 그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 번호 적어줘요.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언제 받아갔냐. 또 부여기관 무슨 동주민센터 이거 확정일자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이해됐어요? 네. 그 다음에 4번 5번 묶어서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이해관계 있는 자 동그라미.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기는 동의를 받는단 말이 없죠? 근데 5번에 보면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임대인 동의 동그라미.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그 묶어서 비교하면서 공부하세요. 그 수수료 납부하란 말 몇 줄 그으시고. 자, DP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우선 변제권은 동그라미 1번 두 점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언제? 당일 동그라미. 다만 확정일자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뭐가 돼야 된다?
전제돼. 이 말이 지금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 두 줄이 이거라고. 그 두 줄이 이거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밑줄 보세요. 임대차 계약 갱신으로 보증금이 뭐가 됐어요? 증액금. 증액금 다시 받아야 돼. 증액된 부분은 우선 변제 효력이 없어. 그 증액된 부분은 그때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해. 소급하지 않아요. 받을 때부터. 증액 부분은 그렇다고. 다시 받아야 되고 그때부터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체크하세요. 자, 확정을 받아서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으로 변환가 있으면 경매 신청권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어요. 집행 권한 확보해서 들어가야 돼. 전 전세권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경매 신청권이 없다는 거.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몇 줄 보세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당 요구를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해야 돼요. 첫째 줄. 자, 아까 소액 임차인도 배당 요구,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배당 요구. 개념 잡았어요? 예. 근데 단서도 밑줄 보세요.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이것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줘. 아, 이 보증금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하잖아요. 이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게 있으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해줘. 이것은 당연 배당 채권제라고 있어요. 배당 요구 안 해도 해주는 거. 이해됐어요? 근데 아까 소액 임차하고 확정 임차는 배당 요구해야 돼. 우리가 직접 관련된 건 그거야. 그거 말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밑줄 보실래요? 다음의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채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어 없어? 이것을 은행들이 양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금융기관 등에서. 자기들이 그 돈 받을 권리를 양수를 했죠. 그럼 그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다. 있지만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돈 돌려받을 걸 승계했으니까 경매 들어가면 은행에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야지. 승계한다 이 말이에요.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죠. 우선 변제 받을 권리.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동그라미 3번만 두 줄 맺어보세요. 금융기관 등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뭐하거나 대리하거나 대리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야, 자, 그래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까지 끝났어 안 끝났어요? 여기까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쉬었다가 들어가야 돼.